청소 노동자가 버티던 대학교 총장을 단체교섭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이 대학을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대학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근무하는 대학, 즉 원청인 대학을 진짜 사용자로 보고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서울 15개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든 대학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교섭 요구와 거부가 엇갈리는 이유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회사도 이제는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시행 약 한 달 만에 한 공공기관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성공회대와 인덕대 같은 민간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콜센터 업무를 맡긴 은행, 건설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종합건설사, 배송 시스템을 통제하는 물류 플랫폼 회사, 심지어 투자회사인 펀드나 모회사에게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교섭이 곧바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 CLS 사례처럼 원청의 지배력은 인정됐지만 별도 교섭 단위로 나눠달라는 신청은 기각되어 교섭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하게 다투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하청 노조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판정을 받으면 불리한 선례가 남는다는 점을 우려해 신청을 취하한 뒤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전략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청 회사라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적법한 쟁의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본 경험이 있는 원청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사전 대응 없이 교섭에 끌려가게 되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해명은 지난 10여 년간 회사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주요 기업의 단체 교섭 진행과 단체 협약 체결을 지원해왔습니다. 원청 사용자성과 단체 교섭 대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해명의 박노무사 TV였습니다.